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우리 몸의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위의 건강, 또 위의 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이 건강해야 또 오래 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의학 쪽에서 보시면은 위장과 우리의 장수, 건강과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까? 예로부터 비위가 튼튼해야지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뭐 비위가 상한다든지 아니면 비위가 약하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즐겨서 사용해 왔는데, 저희 한의학에서의 비위의 개념은 오장, 즉 간장, 심장, 폐, 신장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위치해 있는 아주 중심이 되는 중요한 장기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위의 개념은 음식물의 흡수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소화에 대한 그 흡수물을 전부 다 전신에 분포해주는 아주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체하고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체질적으로 이제 위가 약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 선생님. 뭐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뭐 부모님이 소화기가 약하더니만 나도 뭐 소화기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한의학에서는 그 체질론을 볼 때 사상체질, 그러니까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의 네 체질 중에서 소음인 체질들이 일반적으로 소화기가 약한 체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기 병증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소음인 체질들은 그 성격이 보통 보면은 아주 좀 빈틈이 없고 꼼꼼하고 좀 치밀하면서 내성적인 성격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형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좀 가냘프고, 얼굴색도 좀 하얗고, 그다음에 이 명치 끝과 늑골이 이르는 흉곽이 좀 예각을 이렇게 각도가 좀 좁은 이런 체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위가 아래로 처져서 이제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위하수를 형성하는 이런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음인 체질들은 그 음식물을 섭취할 때 좀 주의를 요하시는데, 본인 체질에 맞는 음식물, 즉 몸이 소음인들이 이렇게 허하고 냉하다 보니까는 좀 따뜻하고 온화한 그러한 약성을 가진 음식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뭐 식사를 하실 때 찹쌀을 섞어서 밥을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육류 중에서는 닭고기라든지, 아니면 파, 생강, 후추, 참기름 이러한 음식물들이 좀 효과적이고 본인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할 때마다 이걸 바늘로 손끝을 좀 따거든요. 그런 기분이 그런지 몰라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했다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시는데, 체했다는 표현이 이제 막힐 체자예요, 사실은. 그게 저희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기체 증상에 대해서 기가 막혔다, 기가 소통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주부분들이 많이 그 체기 때 손끝을 따는 경향이 있으시는데, 뭐 손톱 밑을 따시는 경우도 있고, 뭐 위를 따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정확한 부위는 한의학적인 경락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안쪽 부위 손톱 4단,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간 이 부분이 소상혈이라고 하는 경혈점입니다. 그래서 이왕 따주실 경우에는 이 소상혈도 더 추가한다면은 엄지발가락에서 마찬가지로 안쪽 부위의 내측 단 부위를 이 음백혈이라고 하는 이 족태음 비경의 정혈인데, 이 두 부위를 따주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시겠죠. 근데 단 주의하실 거는 요새 뭐 의료기관에서도 전부 다 일회용 침이나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듯이 그 따주고자 하는 부위를 좀 깨끗하게 보리기나 뭐 이런 과산화소수 같은 식으로 해서 소독을 해주시고, 그 침 따는 그 침이나 용구도 뭐 일회용 란셋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바늘을 소독해서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지금 오른손하고 오른손 기준입니다. 오른손으로 안쪽 내측 부위가 되겠죠. 이 손가락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손이 주로 우린 바로 손톱이 가운데를 많이. 글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유사 경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왕이시면 가장 효과적인 부위를 취해 주시는 게 바람직스러우시겠죠. 오른손의 맨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주신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저는 위가 좋지 않아서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는 분이 공복에 생감자즙을 마시면 좋다고 해서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우리 김경수님한테 좀 여쭤봐야겠네요. 저희 고전 문헌에 보면은 본초광목등이라든지 이런 문헌에는 감자가 이제 뭐 비위를 좀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좀 돋구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들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감자의 약성이 좀 서늘하고 좀 이렇게 식혀주는 이런 이 차가운 약성이 있기 때문에 속이 좀 냉하고 허한 사람인 경우에는 도리어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속에 열이 많고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속이 허하고 찬 경우에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더욱이 뭐 주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자의 그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해서 아주 유해 성분, 아주 좋지 않은 성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싹이 있는 부위는 감자를 특히 사용하시지 않아야지 더욱더 주의하시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속이 냉한 분은 안 좋군요. 기왕에 감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자 말고도 소화에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지금 여기 사파에 그림을 그려놔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생무를 식후에 한두 쪽씩 이제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 생무가 저희 무씨를 한의학에서 나복자라 그래서 이 소화기를 이 독과해주는 쪽으로 약재로도 사용합니다만 생무도 소화가 안 된다든지 트림이 자주 난다든지 속이 거북하고 이럴 때는 식후에 한두 쪽씩 생무를 드시는 것도 뭐 1차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생강을 그려놨는데 생강즙에 즙을 낸 뒤에 꿀이나 검은 설탕을 약간 소량 섞어갖고 이거는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씩 해서 공복에 그 식전에 드시게 되면은 속이 이렇게 차고 냉해서 오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뭐 구토를 자주 하신다든지 또 속이 허랭해서 오시는 분들인 경우 속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 촉진도 되고 효과적인 그런 음식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엿기름이 나와있는데 엿기름 그럼 잘 친숙지 않으실지 모르는데 우리 식혜 만드실 때 쓰는 지금 그 단술 만들 때 쓰는 그 메가라고 합니다.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 메가를 이제 살짝 볶아갖고 이 일정량 한 20g 정도 한 줌 정도 볶으시면 적당량이 되세요. 그래서 달인 후에 하루에 4-5번 정도씩 이렇게 그 복용하시면 효과적인데 특히 엿기름은 애기들 뭐 젖이나 우유를 먹고 체해서 잘 보채고 안 먹고 이런 경우는 참 약도 잘 안 먹죠. 참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먹기에도 이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애기들이 잘 받아 먹고 또 복용 시간도 그렇게 구애를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씩 해서 4-5번 이렇게 먹여주시면은 애기들이 이렇게 젖 먹고 체한데 이런데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엿기름, 여기 배가 그려져 있는데 배는 뭐 일반적으로 식사하신 뒤에들 배 한두 쪽씩들 많이 하시는데 배 자체가 우리 고인들이 이러한 약성을 이용해서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효과적인 음식물이라고 봐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특히 육류 그중에서도 소고기를 먹고 체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고구마 먹고 체하신 경우에도 배가 효과적이세요. 그래서 식사 뒤에 이렇게 배를 한두 쪽씩 하시는 것도 성현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를 그대로 이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적절합니다. 갈비집 가면 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를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같은 경우는요, 좀 차고 얹힌 것 같을 때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들겨주고 아니면 이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온폭 들어간 데 있죠. 거길 좀 자극해주면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위가 사실 다 이 한방에서 얘기하는 경혈 부위이신데 여기 지금 사파에 그 등 부위하고 복부를 그려놓으셨는데 등을 두드려 주신다는 부위가 이제 이 갈비뼈, 이 등골, 척추 주변의 양측면을 얘기하신 건데 비수라고 위수라고 하는 경혈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그 어깨에 있는 견갑골과 엉치 부위 중간 부위의 가운데쯤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양쪽 이 척추선에서 양측 외방으로 한 2.5cm 정도 떨어진 부위가 비수고 그 밑에가 위수이신데 요 부위를 자꾸 눌러주시거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두드려 주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또 심하게 이 부위와 함께 뭐 어깨 쪽이 이렇게 결리고 체하고 나면 어깨가 뻐근하고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그 원리도 저희 쪽에서는 이 그림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비수와 위수가 그려져 있는 경락선이 어깨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깨 부위에 연결된 부분을 풀기 위해서도 어깨 부위 자체를 이 압박을 해주거나 지압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시겠지만은 이 비수와 위수를 중심으로 한 이 전체적인 경락선을 전부 다 양쪽 손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손을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두 부위를 쭉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식으로 압박 자극을 해주시게 되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요 옆에 중환혈을 표시해 주셨는데 이거는 배 쪽입니다. 복부 쪽에. 그림이 조금 위로 올라갔습니다만 이 명치 끝이죠. 이게 이 흉골단 명치 끝하고 배꼽의 정중앙선 부위입니다. 중심선을 쭉 껐을 때 가운데 부위. 이 부위를 저희 한의학에서 중환혈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뭐 조금 한문을 많이 하신 분들은 중환혈이 어떠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중환혈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게 되면은 속이 허랭하고 차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또 배가 자주 살살 아프면서 식욕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인 혈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문질러 주시는 것도 효과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뭐 핫팩이나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아니면 뭐 조금 쑥을 사용해서 뜸을 뜨시는 것도 중환혈을 자극함으로써 우리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요, 아기가 배가 아플 때 살살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그거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바로 이 중환혈이십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어머님의 기가 따뜻한 온기가 아기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신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사관혈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사파에는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엄지손가락하고 이 두 번째 손가락 중간 부위입니다. 마주치는 중간 부위에 볼록 튀어나온 부위하고
발가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엄지발가락하고 이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 중족골 사이 부위가 되죠. 그 부위를 태충혈이라고 하는데 이 손의 합곡혈하고 발의 태충혈, 그러니까 네 군데가 되겠죠. 이거를 사관이라고 해서 기가 소통되는 네 개의 관문이다 해서 사관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관혈을 평소 때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일반적으로 좀 더부룩하다든지 어떤 자극을 느끼실 때 이 양쪽 이 엄지손가락을 자꾸 살살살살 압박작을 해주시게 되면 뭐 트림도 좀 나고 속이 좀 시원해지는 이 기의 소통이 원활해짐으로써 소화 촉진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체했을 때는 꼭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더 평소 때보다 더 예민해지시겠죠. 예. 김 선생님, 한방 쪽에서 이 위가 안 좋은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또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비위병의 증상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저희 한의학에서는 비위병을 크게 한증, 열증, 허증, 실증의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증은 먼저 그 증상을 보면은 대표적인 증상만 살펴보시면은 배가 살살 좀 아픈 경향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손발이 또 차가운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뜻한 음식물을 좋아하시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한증인 경우는 비위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 차가운 기운을 좀 내모는 서늘한 기운을 없애주는 그러한 치료법을 사용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열증인 경우에는 이 한증에서의 통증과 양상이 조금 차이가 있으신데 통증 양상이 상당히 격렬하고 급격한 통증을 보통 호소합니다. 입에서도 갈증이 나시는 경우가 많고 또 구치라 그래서 입냄새가 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 음식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열증은 비위를 좀 서늘하게 식혀주면서 진액을 좀 생성시켜주는 그러한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몸이 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줄면서 바짝 이렇게 마르는 경우가 많고 입맛도 떨어지고 피로감이 오고 소화장애가 오면서 트림을 자주 하고 자주 눕기를 좋아하는 이런 증상들이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비위를 좀 건강하게 해주고 기운을 돋구어주는 건비위 있기시키는 이러한 치료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실증인 경우는 배가 일반적으로 더부룩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몸이 무거우면서 대소변이 시원스럽지 않은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기시켜서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약재나 이 앞에 지금 조금 간략하게 몇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 삽쥐뿌리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창출이라고 하는 한약재입니다. 이 창출 같은 경우 일반인들도 쉽게 구해서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화장애 때문에 뭐 속이 더부룩하시다든지 이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소화장애가 심하실 경우 이 삽쥐뿌리를 한 줌 정도, 그럼 한 20g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물 한 대접 정도에 넣고 달여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에 나눠서 꾸준하게 상복하시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약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가 백추라고 지실이라고 하는 약재인데 지실은 이게 탱자 열매죠. 탱자 열매를 근데 밀가루와 같이 살짝 볶아서 쓰시면 더 효과적이십니다. 그래서 백출 2의 분량에 지실 1의 분량으로 해서 이 분말화 시켜놓은 게 이 백출 지실 이 분말입니다. 이거를 티스푼을 한 한두 개 정도씩 해서 식전에 하루에 티스푼 한두 개씩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면은 일반적으로 명치 끝에 뭐가 걸려 있다는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그득한 느낌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시고 또 근본적으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인 경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인 한약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오징어 뼈도 있습니까? 갑오징어뼈라고 해서 오징어뼈 속에 들어있는 건데 요거는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게 여기는 지금 벗겨서 별 표시가 안 나는데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을 물에 불렸다가 살짝 벗긴 뒤에 분말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껍질이 조금 소화기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트림이 많이 난다든지 뭐 생목이 오르고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상당히 효과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뼈를 분말해 놓은 이 파우더를 티스푼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양이 조금 많으시죠. 그래서 이걸 식전 한 30분 내지 1시간 전에 티스푼을 한 2-3개 정도씩 양을 좀 많이 해서 꾸준하게 드시면 속 쓰리고 이 소화가 안 되는 이러한 증상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약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삼?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당히 친숙한 약재가 될 텐데 인삼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백추라고 그다음에 백봉령하고 감추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감추는 이게 살짝 볶아서 쓴 건데 이 네 가지를 이제 보통 저희가 사군자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를 보강하면서 입맛이 없고 특히 요즘 봄철 같은 경우에 쉽게 피곤하고 나른한 증상에 원기를 돋구는 측면까지 또 소화기를 보강시키면서 소화도 촉진시키는 아주 좋은 한약 처방인데 이 네 가지 약재를 각 등분으로 해서 동량으로 4g 내지 6g 정도씩 해서 1회 용량입니다. 그게. 그래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은근한 불로 달여서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봄철에 기운도 좀 돋구고 이 비위 소화 기능도 좀 보강시켜주면서 소화도 촉진시켜주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가 인삼, 백출, 감초, 백봉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참
먹기는 참 쓰고 맛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요 지금 창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쓴맛이 있는데 반면에 그 고미가 도리어 입맛을 돋구는 작용도 있긴 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4가지 약재는 도리어 맛은 좋습니다. 그렇군요. 향긋하고 뭐. 감초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좀 단맛도 있게 돼 있죠. 네. 과음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음 가식하지 마시고 예. 담배는 아주 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 위에도 나쁘고 암도 생기고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마시고 음식 드실 적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있게 드시고 아주 골고루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만약에 드실 적에 위나 이 소가리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음식 드신 다음에 바로 눕거나 그러는 게 안 좋고요. 서서 먹거나 뭐 누워 먹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앉아서 드시고요.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옥 선생님도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옛사람들이 비위를 이제 후천의 근본이라고 해서 소화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죠. 무엇보다도 본인 체질에 잘 맞는 음식물을 선택하셔서 규칙적으로 절도 있게 복용하시는 게 이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위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위장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기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